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장고를 거듭했던 LG전자가 결국에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또 LG폰 쓰시는 분들 서비스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경제 읽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LG전자가 올해 초에 스마트폰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철수를 공식화했네요.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예. LG전자 하면 한때 휴대폰 부분에서 거의 세계 1위에까지 올랐던, 기술 면에서는 세계 최고를 기록했던 곳이고, 뭐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이 휴대폰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LG전자가 스스로 이 휴대폰 사업을 이제 접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LG전자가 이 휴대폰 사업을 접을 때도 또 다른 회사에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으면 LG전자도 좋을 것이고, 또 새로 그 사업을 승계하는 회사가 LG 매니아 팬들을 계속 승계해서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이 매각 협상도 잘 안 돼서 결국은 그냥 문을 닫는 것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한 시대가 저무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 LG가 이렇게 안 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래 판단 능력의 순간의 차고,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갈 때일수록 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 이전 세대, 그걸 우리가 흔히 피처폰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피처폰 세대 때 화통이라는 전화기 1995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때 세대들은 전화기를 다 화통 들고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온, 이런 시대 때는 세계 최고였는데, 그 2009년도, 8년도 이럴 때 애플이 이른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네.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의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 통화 질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엄청난 정보를,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죠. 예. 그런데 LG에서는 피처폰이 너무 잘 되니까 당분간 이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피처폰에 계속 투자를 했던 것이죠. 네. 이 순간의 선택이 오늘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 철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업 철수를 했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LG가 스마트폰 사업부 조정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근데 왜 매각이 아니라 철수를 결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각종 외신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독일의 폭스바겐, 또 베트남의 핀 그룹이라든지, 또 미국의 구글, 이런 곳에서도 이 인수 협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됐어요. 이 각 참여한 회사들이 그 사연을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 않고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결국 인수 협상을 했는데 인수 협상이 안 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의 문제일 것입니다. 네. 팔고 싶은 LG로서는 좀 더 받았으면 싶고, 또 사는 데서는 좀 싸게 사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이전에 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LG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돈 받고 파는 것보다도, 그래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 기술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만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의 전자산업,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전자산업에서의 자율차라든지 이런 것은 스마트폰 기술을 응용한, 그래서 더 고급 기술로 진화해야 될 분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고급 기술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LG는 돈을 적게 벌어도 좋다. 그리고 완전히 협상이 중단돼도 좋다. 고급 기술은 팔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 협상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예. LG로서는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당장에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는 기술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스마트폰은 접는 상황에서는 그럼 LG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또 주력으로 전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LG전자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가전이라고 하는 홈 앤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그 홈 엔터테인먼트, 영화 같은 이런 그 전자기기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솔루션인데 특히 지금 LG가 최근 들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바로 VS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Vehicle Component Solution. LG전자 스스로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VS 네네. 부분. 가운데 있는 스마트폰을 팔고 예. 거기 역량을 VS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 어떤 그 철강제적인 부품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요즘들은 특히 중요한 게 이 전기적 부품, 그걸 전장 제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전기차라든지 또는 자율차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차가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제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겠다 해서 미국의 전기 제품 최대 업체인 이 마그나하고도 최근에 제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집중하겠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가 비운의 어떻게 보면 기술의 LG로서는 자신의 기술을 이제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고통스럽지만 LG 투자를 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대박이 터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에 LG 이 MC 스마트폰 부분이 사실은 아픈 손가락 네.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적자가 계속 나서 최근에 이 누적 적자가 5조 이상 됐거든요. LG가 가전제품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팔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데 스마트폰 부분에서 그 이익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만 생각하는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알트니가 빠졌다. 예.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어떤 또 희비쌍곡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네요. 예. 어쨌든 LG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국내는 사실상 독점 체제입니다. 삼성전자만 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점은 뭐 언제 어느 때든 나쁜 것입니다. 예. 독점은 반드시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지고 품질 저하, 가격 인상으로 생기는 것인데 뭐 삼성전자 이제 홀로 독점을 했을 때 소비자 피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고가폰에 주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LG가 떠난 곳에서의 삼성전자가 받는 이익보다는 저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것으로 보여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가격으로 스마트폰 기능에 반 정도만 실어서 가격 싸고 편리하게 만드는 샤오미. 예. 샤오미라는 말이 중국말로 좁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꿈이 좁쌀만큼 작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겠다. 이러는데 그게 이미 우리 샤오미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값싼 회사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좀 진정한 중저가폰 메이커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LG는 철수를 해도 계속해서 LG전자 폰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AS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사회 끝나면서 발표한 몇 가지 중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철수한다. 두 번째는 철수하더라도 그동안에 LG폰을 쓰는 사람들을 끝까지 충분하게 서비스를 하겠다. 그동안에 LG전자의 기업의 평판도라든지 그 경영 철학 이런 것을 미루어봐서 LG전자의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져주겠다. 근데 이것이 몇 년이 될지 어떤 경우에는 20년, 30년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정확한 연도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LG가 전자제품 기술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서비스 센터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이 협력업체들이라고 봅니다. 예. LG 하나에 목을 걸고 그러네요. 한 청춘, 한 인생을 바쳐서 L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그 비용을 다 투자한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력업체들은 이제 이 다른 데 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LG가 아예 사업을 접어버리니까 이거 어디다가 팔아야 됩니까? 그렇네요. 다른 전자업체하고 협상에 들어가
그때부터 기술을 맞춰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LG전자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심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세계 시장에서 그러면 LG 전자가 빠져버리면 스마트폰에서 네. 애플, 샤오미, 삼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LG의 그런 남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파일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합종 연행을 하면서 군웅이 할거하고 서로가 LG가 먹던 시장을 이제 차지하려고 경쟁을 세게 할 수가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LG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접는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뭐 빙글빙글 돌아서 폈다가 접었다 하는 예, 예. 이런 고기술도 사실 LG의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 회사들 이런 쪽에서 저 자리를 그 고급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고급 폰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접는 스마트폰 이런 쪽에 주력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중국의 저가폰 회사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미국 시장 예. 이런 쪽에서도 유럽 회사들이나 미국 회사들의 경쟁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LG가 근본적으로 그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쪽에서 시장 마켓시어가 계속 줄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한국의 매출의 감소폭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 기술을 좀 발전을 시켜서 서로 팔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의 기술을 이용해야 요즘 흔히 말하는 사물 인터넷 이런 그 멀리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켰다 꼈다 하는 것도 결국 스마트폰과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계속 기술 발전에는 좀 기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협력업체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LG전자 내에도 이 스마트폰 관련업에 종사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뭐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약 3,500명 정도의 우수한 정말 인력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은 LG전자 직원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거나 LG전자 직원들이 무능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예. 경영진의 최고 판단, 그러니까 당시에 남용 사장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결국은 이제 피처폰이 당분간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래 됐고 그 이후로는 구본준 부회장도 역시 헤어나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구광모 새로운 세대가 와서 그 판을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저기서 근무하던 3,500명의 기술자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회사로 가거나 또는 LG전자에서는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 파트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람의 능력이 제한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 파트로 가서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또다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현안들 몇 가지 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도 많이 줄었고 그랬는데 2월 달에 보니까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이게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보복 소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한풀이 소비 또는 보복 소비. 예. 한풀이. 그동안 이 좋네요. 코로나가 좀 가면 내가 이걸 한번 예. 사고야 말 거야. 예, 예. 그동안에 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 또 쇼핑이 취미인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정말 갑갑했는데 코로나 이제 제3기 팬데믹, 3차 팬데믹이 1월 초순 정도에 한 고비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됐고 또 2월 달에는 설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고 그러면서 그 백화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예. 특히 여의도에 또 무슨 더 현대 백화점인가 하는 예. 더 현대서울. 예, 큼지막한 백화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대면도 좋지만 일단 나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한번 사보자. 네.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단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이렇게 진짜 회복되는 것이냐, 이게 시점이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예.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해소될 수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고용 지표 아주 크게 개선이 됐거든요. 네. 백신들 이제 많이 맞아가고 이러니까 소비 활동이 정상화되는데
우리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환자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으니까 좀 걱정은 돼요. 예. 그러나 우리도 백신을 맞아가고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 큰 흐름을 잡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씩 소비 심리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희도 코로나 끝나면 뭐 할 거야? 이런 질문들 참 맞습니다. 많이 던지잖아요. 네. 어쨌든 끝나면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을 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GS그룹은 사실상 LG그룹의 한 분신이라고 예, 할 예. 수 있죠.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 유명한 허신회와 구신회. 그러니까 LG와 GS를 얘기하면 허인회 씨와 구인회 씨와 허만정 씨 이 두 분이 동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3년에 와서 LG가에서 그동안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던 이 그 허씨들이 이제 분가를 해서 만든 회사가 GS입니다. 네. 뭐 금성이라는 의미로도 통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LG가 착한 기업이다, 뭐 종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이런 평을 받아왔었는데 GS그룹이 2003년에 이제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 그런 전통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이 GS에 상장돼 있는 회사의 이익을 상장되지 않은 회사 쪽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오나 일가들에게 사익 편취를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GS그룹은 또 그 GS그룹의 사실상의 현재 지금 오나가 정경련 회장인 허창수 씨예요. 그런데 정경련이 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이 재벌들의 돈을 모아서 그 정경유착을 하는 그런 혐의를 받아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추락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 물론 GS그룹에서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 사건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GS에 상당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